본방사수는 옛말, 칸으로 가는 K 컨텐츠입니다. 국내 OTT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의 초청을 받으면서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정말 K 컨텐츠들 요즘 활약이 대단해요. 우리 그렇죠. 조 교수님께서는 OTT 컨텐츠 평소에 좀 자주 보시고 접하시나요? 그렇죠. 자주 보고 접하고요. OTT라고 하는 게 개념 자체가 오버 더 탑이라는 원래 용어를 줄여서 OTT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인터넷 기반으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것을 OTT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시간으로 언제든 원하는 어떤 영상들이나 컨텐츠를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TV라고 하면 네. 보통 방송하면 TV를 떠오르게 그렇죠. 되고 무조건 TV였죠. 그렇죠. TV는 TV 수상기, 그러니까 소위 이제 브라운관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고 싶은 시간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성은 방송국에서 하고 그 방송국에 편성한 편성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버 더 탑이라고 OTT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TV 서비스나 그다음에 케이블이나 그다음에 전파를 이용해서 영상들을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이 쭉 이렇게 방송되는 내용을 쭉 볼 수 있다 이런 네.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편리성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선택의 주도권이 방송사가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 소비자한테 간 거예요. 완전히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그렇죠. 원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다.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청률이라는 걸 생각하면 옛날에 모래시계라고 기억나세요? 혹시? 알죠. 아기 때. 그렇죠. 네, 아기 때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요 정도, 요 정도. 맞습니다. 네. SBS가 이제 뭐 창사 특집으로 때 네. 만들었었는데 엄청난 인기를 끌고 그 그럼요. 당시에는요. 모래시계가 방영된 시간에 거리에 차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 집에 가서 그거 보려고. 근데 그게 그 시간에 가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아예 볼 방법이 없던 시대인 없었어요. 거죠. 네, 그랬었죠. 근데 이제 OTT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마치 그 마트에 가면 여러 상품들이 진열돼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걸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다. 그러니까 방송 서비스도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장소에서 시청 가능하고 또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다시 플레이하고 이게 가능한 서비스를 OTT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OTT가 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사에서 만든 컨텐츠를 다시 재방송처럼 제공하는 서비스가 네. 주였어요. 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네. 오리지널 OTT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소위 여러분 잘 아시는 넷플릭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방송사나 다른 어떤 프로그램 제작사에서 만든 걸 전송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OTT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그러니까 방송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예전에는 이게 분리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방송사들은 제작도 하죠, 전송도 하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했었어요, 한 네. 군데서. 근데 요즘 완전히 분업이 돼서 IPTV라고 해서 인터넷 기반으로 케이블 방송처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고 케이블 방송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 이제 보통 SO라 그러거든요. 시스템 오퍼레이터라고 줄여서 SO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송사들이냐면 프로그램은 직접 제작하지 않지만 다른 이제 PP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프로그램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의 프로그램을 공급받아서 그걸 전송하는 업무만 하는 걸 SO라 그래요. 그걸 IPTV 케이블 텔레비전 이렇게 부르고요. 네. IPTV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BTV, BTV라는 것. LGU 플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IPTV고 인터넷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케이블 방송은 헬로비전 네. 이런 거 이제 네. 현대 네. HCN이죠. 네.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이런 건 케이블 방송. 여기는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진 않고 다른 데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전송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PP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즉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체들이에요. 예를 들어보고 TVN. 그렇죠. 제작을 하죠. 그런 회사는 전송 시스템은 없어요. 거기에 제작만 하죠. 그리고 뭐 지상파 방송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 뭐 예를 들면 법률 방송.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PP죠.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이 프로그램이 어디 IPTV나 케이블을 통해서 일반 가정으로 전송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완전히 분업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아니 교수님이 언론 쪽이 원래 전공 제 분야시잖아요. 전공 분야죠. 네, OTT 가.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네. 좀 말씀하시는데 막 눈빛이 막 그렇죠. 반짝반짝. 법률 얘기할 때 내가 임 변호사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오늘도 지금- 마지막에 법률 얘기 있는데 이 얘기할 때 눈치 봐야 되는데 이건 제 전공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교수님이 워낙 뭐 다양한 분야 시사평론 하시면서 다 다루시고 계시지만 특히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그럼요. 제 전공 너무너무 분야. 얘기도 제가 쏙쏙 들어오고 그럼요. 너무 또 기대가 됩니다. 계속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OTT라는 용어도 다 설명해 주셨고 어떤 기반이
말인지도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요즘 이 OTT 컨텐츠들이 정말 난리예요. 난리죠. 네.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가 만든 드라마가 전체 시청률 1위하고 막 1위요? 이러잖아요. 네.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데 어떤 작품인지 작품들 소개 좀 해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그렇죠. 오징어 게임 다 아시잖아요. 너무 뿌듯하죠. 네, 그리고 그게 미국에 있는 그 드라마, 미국에서 전 세계 드라마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사실은 미국 드라마들이 대부분 해요. 근데 거기서도 1등을 했어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넷플릭스라는 OTT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드라마를 대상으로 상을 주는 그 상에서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칸을 말씀하셨는데 칸 같은 경우도 티빙 뭐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티빙, 왓챠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오리지널 쪽이죠. OTT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전 세계 미국을 기반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OTT라고 하면 티빙이나 이런 왓챠 같은 것은 우리나라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그러니까 뭐 지상파 방송을 포함해서요. 이 그 OTT를 만든 거예요. 토종 OTT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네. 거기서 만든 그 컨텐츠들이 있어요. 술도녀, 괴이, 뭐 발음이 좀 조조소라는 발음인데요. 네. 이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았어요. 오. 이것도 저는 결국은 오징어 게임의 성공이 이런 관계를 불러왔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 K 컨텐츠의 파워를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전 세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자들과 그 수용자들의 어떤 입맛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작됐다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칸이라고 하는 거기서 만든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아서 지금 초청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10월에 티빙에서 오리지널 술꾼 도시 여자들, 술꾼 도시 여자들 이 세 여자의 우정과 그다음에 삶을 다뤘던 이 드라마 같은 경우도 티빙에서 역대 주간 유료 가입자 수 1위를 차지했어요. 그만큼 인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칸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 페스티벌에도 초청이 돼서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상당히 큰 주목을 받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이 칸 국제 이제 시리즈의 페스티벌 초청된 작품들 중에 특히 어떤 작품 좀 흥미를 갖고 계시는가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술꾼 도시 여자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인기를 끄는 요소가 갖고 있었어요. 저 이거 너무 재밌게 봤어요. 현실적이면서도 우정 그리고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애환을 애환이잖아요. 담겨 근데 이게 있고. 우리나라만 있는 애환은 아니에요. 사실 전 세계 직장인들하고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맞아요. 부분이고 우리나라 콘텐츠가 갖고 있는 게 아주 디테일에 강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정 묘사라든지 표정 묘사가 상당히 아주 그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드라마 만들 때 보면 스케일이 크잖아요. 네. 돈을 많이 들여야 되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제작비가 적어요. 네. 규모가 적다 보니 그러니까 결국 감정선이나 표정이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미묘하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감동을 줘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작비가 적으니까 결국 그런 부분을 좀 집중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전 세계에 신금을 울리는 정도의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처음에 OTT 등장했을 때는 진짜 그냥 다시 보기용. 그렇죠. 그냥 맞아요. 뭐 지상파에서 방송된 드라마를 내가 다시 보고 싶을 때 다시 한번 보고 싶을 때 아니면 놓친 거 있을 때 맞아요. 검색해보는 용도였다면 요즘은 확실히 전세가 역전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먼저 그 공중파나 이런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방송하고 나면 다시 보기 하려고 거기 가서 봤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그렇죠. 그렇지 않고 오리지널 컨텐츠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토종 OTT 같은 경우도 오리지널 컨텐츠를 먼저 만들고 거기서 먼저 공개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 이제 방송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케이블 방송사에 나오죠. 옛날에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가 만약에 처음 나왔다. 그럼 어디서 먼저 상영해요? 영화관에서 극장. 상영하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인터넷이 없을 때는 그게 어디로 가냐면 비디오로 가요. 비디오로 그렇죠. 가죠. 그래서 비디오 돼요. 그 2차 수익을 내는 거죠. 네. 1차는 영화에서 하고 영화가 얼마 정도 시간 이제 다 상영이 끝나면 비디오 시장으로 가서 하고 요즘은 이제 그게 IPTV로 가고 예전에 그다음에 케이블로 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상영이 끝나면 두 번째 수입을 내기 위해서 2차 수입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요즘 반대가 된 거예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OTT 업체에서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고 거기서 유명해지고 인기를 끌면 그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IPTV나 케이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케이블 방송사들 같은 경우에 옛날 드라마나 옛날 영화들 보여주는 방송사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그걸 재방송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먼저 OTT 서비스들이 제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일반 방송사나 아니면 케이블 방송사로 가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OTT 서비스의 어떤 영향력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기존의 방송사의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 그럼 결국 기존의 방송사들이 OTT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그야말로 프로그램의 경쟁력만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이 지상파 방송사들이 송출하는 기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론학 공부하다 보면 네. 그 언론에서 만든, 그러니까 방송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어떻게 소비하느냐를 볼 때 세 가지 서클을 얘기해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프로덕션이에요. 네. 제작. 제작. 두 번째 디스트리뷰션, 네. 분배. 네. 그리고 컨섬션, 소비.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고 누가 소비하냐예요.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도는 거예요. 그게 방송 시장을 형성하는 구성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을 하고 옛날에는 제작과 디스트리뷰션, 분배를 같은 사람이 했어요. 그게 지상파 방송이에요. 지금도 네. 우리나라의 공중파 방송은 제작도 하고 송출도 하는 네. 기능도 같이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소비는 그 둘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소비자는 선택의 영역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방송사도 몇 개 없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는 그럴 것처럼.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 방송사들이 만든 거 그들이 정해놓은 시간 거기에 소비자가 맞춰가야 돼. 내가 선택이 안 돼. 근데 지금은 파워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소비자한테 넘어갔어요. 그렇죠. 두 번째 디스트리뷰션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제작을 하더라도 본인이 디스트리뷰션 즉 분배를 할 수 있는 공급망이 없으면 사실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소위 시스템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좀 커졌고 두 번째는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가 넓어지면서 소비자의 권한이 너무 커졌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지상파나 이런 기존의 방송사들은 예전에 누렸던 본인들의 어떤 그런 그 기득권 내려놔야 돼요. 지금은 통하지도 않아요. 그거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외면받으면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게 되면 방송사는 수입이 없어져. 그렇죠.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얼마나 좋은 컨텐츠를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달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방송사가 계속 발전할 거냐 아니면 도태할 거냐를 결정한 요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교수님이랑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예. OTT 얘기로 한 시간을 다 그렇네요. 채웠습니다. 재밌는데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제 너무 전공은. 잘해주. 교수님 마지막으로 예. 미디어 시장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정리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디어 시장은 사실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저는 그렇죠. 시장이라고 봅니다. 특히 한류라고 하는 K 컨텐츠가 인기를 누르고 우리나라 BTS 보세요. 전 세계에 엄청난 인기를 너무 누리고 뿌듯하죠. 그분들이 얻어내는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투자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정부의 기관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케팅, 조그만 회사들은 못합니다. 혼자는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마케팅 하겠어요. 그다음에 자막 서비스 해주셔야 돼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 그 지원을 받아서 조그만 회사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는요 콘텐츠가 경쟁력입니다. 플랫폼도 물론 중요하지만 플랫폼보다는 얼마나 좋은 콘텐츠를 생산해내느냐가 결국 그 방송이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규제는 풀고 지원을 확대하는 지능 정책을 좀 더 가야 된다. 다만 잊지 말아야 될 것 공익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방송사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덕분에 오늘 OTT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최진범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